네, 안녕하세요. 웰스탁. 예,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장입니다. 네. 뭐, 우리 웰스탁은 항상 그 미국 시장을 보면서도 한국 시장을 같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 보는 분들도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뭐, 미국 선물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도 계시고, 예, 어쨌든 간에 뭐 파트 두 개로 나눠서 미국 시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이렇게 파트 대개는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이게 매크로적인 거죠. 미국 시장 뭐 매크로라고 보면 되는데 금리 CPI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스닥도 올라가야 되는데 장 초반까지는 그랬죠. 그랬는데 이유 갑자기 역시 계속 줄 수는 없죠. 그치? 언젠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 오히려 신흥시장이 더 좋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 또 갑자기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거의 2%까지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또 요 상황을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미국 시장 이건 놔두면 무조건 올라가고 좋았는데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또 주의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에서는 두산그룹 우리 관심 많죠. 근데 원래 두산파켓이라고, 이거 알짜 종목이죠. 요게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로 있었는데, 요거를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밀어주는 방향으로 재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짜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한테는 큰 호재이고,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좀 서운한 거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도 같이 보고, 그리고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종목은 좋죠. 우리는 항상 저는 뭐다? 기회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I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번 주 그리고 당분간의 주가의 흐름을 결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연간 3.3이고 오늘 3.0이면은 0.3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려왔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유가가 내려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유가는 최근에 좀 반등했죠. 그래서 다음 달에는 뭐 그 헤드라인은 뭐 많이 안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렸다는 겁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라든지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도 사실은 좀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은 좀 선반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건 사실 이거죠. 코어. 항상 우리는 코어가 더 핵심입니다. 이게 연준이 기준이 코어죠. 유가는 솔직히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많이 설명을 들었었고, 그래서 여기 0.1이라도 내리면 좋겠다 했는데, 0.1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였고요. 근데 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국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국장을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호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호재라는 거지 꼭 미국한테 호재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미국에도 호재는 호재일 수 있지만 좀 상황이 다르죠. 그게 상황이 다른 것은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은 오히려 고금리에서도 잘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운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우리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도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그 CPI 상세 항목을 보니까 뭐 유가가 내려간 거는 그죠? 유가가 요번에 좀 많이 내렸어요. 유가가 내린 거는 에너지 유가죠. 이쪽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지난달에 이거는 지난달 겁니다. 지난달에 유가가 좀 내렸었거든요. 80달러 밑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 내린 거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헤드라인이 좀 더 많이 잡힌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근데 가장 요번에 이제 제가 오래간만에 요거를 꺼낸 거는 죽어도 이게 쉘터가 뭐죠? 주겁이죠. 이게 죽어도 안 내려가지고 CPI가 PC에 비해서 안 내려간 게 뭡니까?
가뜩이나 CPI에서는 이 쉘터, 주거비의 비중이 큰데 얘가 안 내려가서, 그래서 이게 CPI가 결정적으로 더 높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0.4, 0.6, 0.4, 0.4 이상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거는 뭐야? 이게 0.4니까 이게 안 높은 것 같지만 전월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오른데 또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이제 요거는 0점입니다. 주거비가 좀 잡히네? 그러면은 CPI가 주거비가 비중이 높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CPI가 오히려 더 이제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PC가 더 많이 잡혔는데 앞으로는 CPI가 더 많이 잡힐 가능성이 높겠네요. 어차피 뭐 CPI가 지금 수치상으로 높습니다. 왜? 주거비 때문에. 근데 이게 내려간다. CPI도 이제는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가가 내린 것은 우리가 제가 이제 체크하잖아요. 그쵸? WTI, 서브텍사에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는데, 요 부분이 사실 가장 반가운 겁니다. 주어비도 이제 잡히는구나. 그러면 CPI도 이제는 잡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목요일이다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죠. 근데 이제, 신규는 이거 매주 발표다 보니까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게 연속 실업수당이라고 했죠. 근데 계속 올라가다 이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랑 이제 그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살짝 조금 꺾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면 신뢰도가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 범위, 그쵸?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좀 올라가다가 조금 꺾였구나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오차 범위 내에 있고, 그래서 지금 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CPI가 물가가 잡힌 거 좋은데 이거 혹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뭐 GDP도 예상치가 내려오다가 조금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다음에 그 고용지표도 살짝 많이 꺾이다가 이제 좀 살짝 좀 돌아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계속 연속적인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또 미국에 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너무 침체까지 예상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조금 앞서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실업률이 계속 올라오다가 살짝 그래도 조금 잡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도 연속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뭐 국채금리 바로 어떻습니까? 반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국채금리이다. 금리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거는 뭐 사실 뭐 여러 종목 있는 것도 아니죠. 국채 금리입니다. 물론 뭐 2년물, 10년물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제 우리는 뭐 그것까지 자세히 보기는 어렵고 10년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CPI가 잡히니까 아무래도 금리나 시기가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 증시는 반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일단 페더치를 보면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9월에는 이제 동결 확률보다 금리 인하 확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근데 0.25, 25bp가 86.4%고요. 그 다음에 50bp가 6.2%. 그러니까 갑자기 0.5를 내린다, 빅 스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금융시장은 뭔가 급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점진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점진적인 거. 그래야지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50bp까지 얘기가 나오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약간 그것도 조금은 반영됐고요. 근데 어제 GDP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시 이제 내려가다 다시 올라갔다고 했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좀 지나치는 우려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죠. 나스닥 선물 지수인데 15분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CPI가 발표 되고 나서 한 20분 동안은 좋았어요. 그죠? 10분 동안은 좋았어요. 딱 CPI
CPI 대기하고 있다가 쫙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는 뭐야?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 제가 뭐라고 했죠?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더니 여기까지는 그쵸? 차익 실현까지는 좋은데 뭐 차익 실현, 차익 실현. 근데 이 좀 이게 커졌죠? 커지더니 결국에는 거의 2%대 하락 마감을 하고 있고요. 하락을 했고. 그래서 사실 요거에 대해서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죠. 미국 시장 너무 많이 올랐다. 예, 문제는 그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많이 오른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그게 2만 선이었어요. 2만 선에서 매물대에서 걸리더니 2만 대에서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래도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CPI, 뉴스에 팔아라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좀 꽤 컸다라는 게 문제죠. 예상보다. 예상보다 큰 게 문제였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마켓 인사이트 이거는 5월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포모를 안 좋아하죠. 그죠? 남들이 사니까, 그죠? 이건 무조건 사면 무조건 올라가.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항상 얘기했고, 엔비디아가 너무 올라가면 좋지 않은 거, 그죠? 예, 인공지능이 너무 상반기에 너무 몰빵을 했습니다. 그죠? 예, 올라갈 땐 좋은데, 떨어지면 또 그거 나중에 막차 탄 사람들은, 제가 항상, 그죠? 막차 타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죠.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웨스탁은 야, 막차 타는 짓을 하지 말자. 포모에 막차 올라타가지고 진짜 생고생. 이건 뭐 2년, 3년이 아니라 진짜 그게 너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최소가 2, 3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조심하자라고 했고, 예,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실적이 1분기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어쩜 뭐 드라마틱하게 뭐 100%, 몇백 프로 엄청나게 실적 자랑했지만 2분기부터는 그게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엽기적 효과를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거품이 많이 아꼈지만 더 이상 올라가면 거품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는 굉장히 피해보는 사람들도 생긴다. 저희 웨스탁이 진짜 안 좋아하는 거, 우리 건강한 주식 투자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 마음 편한 거 좋아합니다. 그죠? 조금 늘려도, 그래서 놔두면 올라간다. 이런 거를 더 선택하지. 그죠? 언제 내릴까 마음 조바조바하고, 심장이 붕딱붕딱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예, 건강한 주식 투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는 애들 잘하면, 그쵸? 예, 조금 더 늘릴 수 있어요.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고, 그쵸? 한 템포 더 쉬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 올라가면 더 크게 갈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런 거 고점에 한번 잡으면, 이거 1, 2년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거는, 예, 이런 흐름은 좀 지향한다. 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러셀 2000 이거 가끔가다 말씀드리는데 이건 뭡니까? 나스닥 중에서도 빅테크들만이 좋았지, 그죠? 빅테크들 그들만이라고 했죠. 그들 리그라 했죠. 그들. 오죽하면 그들이라고 합니까? 너무 동떨어진 세계예요. 예, 그들만 좋았지 나머지들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는 한마디로 중소형주예요. 어떻게 보면 잡주라고도 할 수 있죠. 심하게 말하면 잡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이라든지 이제 뭐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종목들을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는데 얘는 CPI가 발표되고 야 이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는 요번에 확실하구나 하면서 급등을 하더니 쭉쭉쭉 계속 올라갑니다. 시장은 이래요. 그렇죠? 그동안 고금리 상태에서는 여유 자금이 풍부한, 그죠? 재무 구조가 튼튼한 이런 빅테크 위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엔비디아 뭐 인공지능 야 여기 몰빵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올렸지만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러던 고금리 상태에서는 거기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볼 때도 야 얘네들은 이제 고금리 뭐 이런 거 금리 이런 거 끝도 없구나. 그죠?
근데 그래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동안 못 올라갔던 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매수세가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책 실현, 그죠? 예, 일단 던지고, 왜? 많이 올랐으니까 던지고, 여기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이쪽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쪽으로 이제 갈아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 금리 인하가 좀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미국에서는 중소형주 러셀이죠. 이런 쪽으로 그동안 못 올랐고 금리가 좀 더 완화가 되면 투자금을 모으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거 그죠? 투자도 이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좋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국내 시장은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또 뭐 너무 작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는 나스닥을 빅테크를 쳐다보면 목만 아프다고 그랬죠. 그죠? 오히려 얘랑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우리도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요거처럼 막 뭐 이게 3% 거의 4% 가까이 급등했는데 이거처럼 그렇진 않지만 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얘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국보다는 신흥국 시장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그 나스닥이 2%까지 빠진 이유는 사실 테슬라가 영향이 크죠. 그래서 테슬라가 뭐 전기차는 아무래도 요즘 뭐 중국, 한국, 지금 한국 뭐 현대기아, 음? 뭐 전기차 판매 대수 가지고 뭐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고 품질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 현대기아는 완성차 업체입니다. 그 차에 어쨌든 뭐 단차라든지 뭐 이런 거는 원래 잘해요. 그죠? 물론 옛날보다 뭐 많이 낮은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어, 테슬라의 이제 점유율은 이제 전기차 점유율은 전기차 시장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 시장 커지지만 우리나라 현대기아라든지 중국 기업의 약진이 좀 더 큽니다. 테슬라는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도 50% 점유율이 내려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한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로보택시 자율주행이죠. 그 다음에 로봇이고 이런 흐름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연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여기도 이제 테슬라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구나 그렇죠 단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구나 이게 사실은 어제 또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라이벌 우버가 리프트는 오히려 반등했대잖아요 그죠 야씨 테슬라가 지금 로보택시 이게 택시야 택시 어? 공유 차량 그 여기가 로보택시를 내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공유잖아, 공유 차량. 여기가 이제 더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요게 이제 연기되니까 급등한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좀 많죠. 그래서 어차피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계속 그런 뉴스 띄우는 것조차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맞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옛날부터 없던 거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갑자기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결국에는 로보택시 또는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사람이 운전하나 로봇이 운전하나 사고는 납니다, 그죠? 사고는 나는데 점차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하는 게 사고율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게 낫냐 또는 또 자율주행으로 하는 게 낫냐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사고는 안 날 수는 없어요, 그죠?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러더라도 이제 점점 사고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으로 가면 어차피 전기차예요. 전기차는 이래도 저래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역시 하반기에는 또 이렇게 2차 전지 쪽도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어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테슬라가 한 방 매겼죠, 그죠? 역시 테슬라는 누가 하기 나름 일론 머스크 하기 나름, 그죠?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26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좀 쉬어갈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이 이렇게 뭐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여기 이제 가뜩이나 이제 나스닥 그동안 빅테크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 이런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그냥 방아쇠를 당긴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같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2% 빠졌고요. 그렇지만 뭐 고금리에서도 잘 갔는데 뭐 이게 뭐 금방 나빠진 건 아니죠. 근데 심리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었고, 거기다가 테슬라가 한 방 매겼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딱 시점이 그렇게 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가는 어느 정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달에는 뭐 70달러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잡혔다가 지금 80달러이기 때문에 CPI 헤드라인이 뭐 다음 달에 많이 잡히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일단 CPI에서 긍정적인 것보다 주거비가 드디어 잡혔다는 겁니다. 주거비. 그러면 CPI가 좀 더 잡힐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 네, 제가 뭐라고 했죠? 좋았던 일본하고 대만은 오늘 거의 2%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중국을 좋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 시장만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아니 제가 무슨 이념을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전 시장만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유사 투자 자문 업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댓글을 쓰는 거를 좀 자제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삭제를 해드렸는데,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시장만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 또 못 갔죠. 항상 못 가다가 최근에 반등 흐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는 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는 미국도 안 할 수 없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그다음에 못 갔던 항생이 오히려 또 좋은 흐름을 이번에 탔네요. 그렇죠? 오히려 뭐 미국 시장은 좀 반대로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을 응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미국은 자유주의고,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초등학생은 다 아는 얘기인데. 너무 이념으로 보면 시장을 볼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에 따라서 일본하고 대만은 조정이고, 항생 이쪽은 오히려 금리 인하 요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큰 거죠. 사실 뭐 좀 늦게 갈 수밖에 없죠. 중국 자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은 딱 그 중간에 있어요. 그쵸? 2%까지는 안 빠져,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최근에 안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떨어지기도 좀 그래요. 좀 그런 상황이고, 1.2% 정도 조정인데, 역시 뭐 그동안 엔비디아 덕분에 많이 올랐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큰 덕을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반도체가 어제 좋지 않으니까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그래서 1%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사실 이거 좋다고 해야 되나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죠. 어쨌든 간에 뭐 좀 아시아 증시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러셀만큼 3, 4%뭐 급등도 아니고, 그죠? 어쨌든 그래도 양봉이에요. 그나마 좀 낫다. 역시 금리 인하가 되면 그동안 못 갔던 애들, 어제 진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나요? 했는데, MP라든지, 그죠? 메타버스 엄청 하락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실적 자체가 계속 적자 기업들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 많이 못 갔잖아요. 그죠? 올해 더 떨어졌습니다. MP 그리고 로봇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도 최근에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성장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이고 해가지고 재무 구조가 이렇게 그닥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금리에는 좀 취약하다가 금리가 완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달금리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받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러셀 또는 한국에서는 코스닥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흐름도 괜찮죠.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뭐 외인은 뭐 단기 차익 실현도 해야 되고 그죠? 이게 현물은 매도예요. 근데 또 선물은 또 매수입니다. 그죠? 지수를 많이 끌어내리지 않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 이들의 심리도 알 수가 있는데 투심 저는 이제 그 수급을 보는 게 투심을 보는 거죠. 이 안에 심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그 지수가 크게 떨어지는 거 원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음, 역시 뭐 삼성전자, 우리 외인들이 엄청나게 올해 수십조, 10조 원 넘게 투자를 했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죠? 손해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어제 뭐 미국 시장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 해서, 이게 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지나치게 조정받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매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오늘 매도긴 하지만 어휴 그동안 뭐 매수한 게 얼마입니까? 그죠? 이거 가지고 시장이 하루아침에 바뀐다? 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확대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속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항상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지금 매수예요. 그죠? 예. 어차피 뭐 선물은 얘네들 좀 장난치는 거긴 한데 시장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죠? 지나치게 현물도 매도인데 선물까지 매도면은 이제 좀 시장이 좀 여파가 크기 때문에 요거 이제 선물은 좀 오히려 잡아주는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외인들 입장에서는 올해 그 한국 사람들은 한국 투자자들은 국장이 좀 답답하니까 이렇게 미국 시장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실제로도요. 그랬는데 근데 외인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차라리 한국 시장을 잠재력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나 뭐 좀 오르기는 올랐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히려 저가일 때 잡아놓고 그죠?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한국 시장으로 오고 그러니까 서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일단. 음, 그런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이게 언제 이게 터지나 이게 다들 조마조마하고 했을 때 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때 그쵸? CPI가 근데 사실 CPI가 원래대로만 나왔으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을 거야 근데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약간 의혹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쳤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테슬라가 한 방 제대로 매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뭐 한 20일 근처까지, 21선 근처까지 내려오다가, 이게 다시 밑꼬리 달고 있죠. 그래서 4%까지 빠졌다가 이제 2%대까지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인 이런 흐름이에요. 그죠?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솔직히 뭐 미국 엔비디아의 뭐 수혜를 받은 것도 없고, 그죠? 물론 기대감이 앞전에 오른 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오른 거는,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죠? 디램, 낸드 플러시, 물론 뭐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네. 실적 기반에서 오르고 있다. 오르긴 올랐어요. 그쵸? 구만전자 가까이 오른 걸로 봐서는, 오르긴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SK 하이닉스조차도 터무니없이 많이 오르긴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추경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삼성전자를 내가 그래도 삼성전자를 담겠다. 이제 모험적인 분들은 여기 21선, 그렇지 않으면은 61선, 8만 그쳐에서 만약에 내려오면 이거는 기회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여태까지 뭐 수출 잘 되고 실적이 좋은데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렇죠? 네, 이런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오늘의 단기적인 충격은 물론 이거를 기회로 봐야 되나.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추경 매수는 자제하는 편이죠. 그런 편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해라 뭐 이런 건 아니고 만약에 뭐 8만 선 근처까지 내려오면 또 기회는 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추격 매수 포머는 지향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오늘 좀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삼성 국내 시장 그 삼성전자는 외인들이 주포입니다. 여기가 파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근데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 침체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진 않은 상황에서 완화된다. 그렇죠? 금리가 완화된다. 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이런 것들은 역시 이제 좋은 흐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충격은 그렇게 멀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올해 뭐 이게 몇만 주입니까? 1억 주예요, 1억 주. 1억 주 이상 매수했는데 뭐 요즘 매도했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두산그룹 그죠? 요거 사업 구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죠. 원래 두산마켓, 핵심은 두산마켓입니다. 두산마켓 건설 장비 만드는 회사죠. 원래 두산 인프라코어가는 대형, 중대형이고 두산마켓은 약간 중소형입니다. 어쨌든 이게 알짜 기업이에요. 알짜 기업이고 저도 몇 번 추천주를 했었고 어쨌든 간에 엄청 재미난 종목은 아니지만 알짜 기업이다 보니까 최선의 수익은 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들고 가냐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지나고 나보니까 어쨌든 간에 알짜 기업에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자회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제 이렇게 요런 알짜 기업이 있으니까 이제 재무구조 볼 때 좀 더 든든해 보이죠. 그런 효과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뭐 펀더멘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두산 로보틱스한테 이제 요 자회사로 이쪽으로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는 뭐 좀 더 이게 좀 더 사업재표 그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방향성은 맞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는 역시 두산 퓨얼셀 수소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쪽은 에너지, 크린 에너지 맞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로봇 밑에 두산 바켓 기계류니까 아무래도 기계류니까 어차피 두산 바켓도 이제는 뭐 건설 장비도 이제 무인화 되잖아요. 그죠? 자율주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방향성 맞아요. 좀 방향성 맞는데 단지 타이밍이 좀 아쉬운 거죠. 타이밍이. 타이밍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뭐 두산 테스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쨌든 간에 두산 로보틱스 이러면은 사실은 뭐 딱 봐도 두산 에너빌리티 두빌한테는 좀 아쉽고 두산 로보틱스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일단은 명확합니다. 그 자체는 명확해요. 그 사업 구조 재편한 거는 뭐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때냐 이런 소리는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한테는 뭐 호재인 건 맞아요. 그죠? 오늘 뭐 25% 급등하고 있고, 뭐, 엄청나죠. 가뜩이나 최근에 로봇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이제 뭐, 아예 그냥, 기름에다 불에다가 기름을 얹은 거죠, 지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엄청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재편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두 가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은 우리가 상장할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상장할 때 우리도 좀 재미를 봤죠. 그리고 이제 좀 한참 막 올라갔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도 좀 재미를 봤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 뭐 한두 번 본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그 다음에는 안 봤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좀 올라와도 안 봤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거. 그냥 기대감은 높은데 그래서 매출은 조금씩 올라와요. 근데 이제 1분기에도 사실 뭐 매출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역성장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리고 영업이익도 안 좋고.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추천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로봇이 당연히 좋을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당장 숫자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추천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좀 많이 내려온 듯 하지만 그래서 다시 뭐 이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역시 뭐 상반기에 못 가다 보니까 하반기에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로봇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일단의 꼼수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약간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를 알짜 기업을 이제 밑에 자회사 넣어줌으로써 이게 재무 구조를 조금 더 이게 보완해 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펀더멘탈하고는 아직까지는 뭐 그쵸 이게 숫자적으로 좋아 보이긴 할 수 있지만 펀더멘털 자체는 이 자체가 계산이 됩니다. 이 자체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쉽죠, 사실. 지금 체코 원전이 코앞에 이제 왔는데, 아니, 하필 이때, 이거는 좀 너무한 거지, 솔직히. 그래서, 야, 2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 이거 추매하라고 할까 하다가, 그렇죠.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좋아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보유하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2만 원 밑에서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쵸? 그만큼 이번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고요. 그리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어차피 프랑스하고 2파전인데 프랑스는 좀 오묘한 국가입니다. 워낙 예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프랑스 예술의 국가라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멜랑콜리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순치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좀 까탈스러워요. 프랑스 사람들이. 물론 그래서 뭐 예술 쪽에 또는 뭐 명품 이런 걸 잘하기도 합니다. 워낙 까탈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눈이 막 이 사람들은 대여섯 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좀 되게 까탈스러운데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워낙 또 프랑스가 강한 나라죠 사실은. 유럽에서도 뭐 나라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한테 그렇게 아주 고분고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중립 외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에는 사실 뭐 거의 뭐 미국하고 뭐 러시아 줄타기도 하고 뭐 중국 사이에 끼어 있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푸틴이 잘못한 게 크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러시아랑 좀 친러 경향이 있죠. 이렇게 좀 강대국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한쪽을 붙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인도도 그렇죠. 인도도 사실은 물론 얼마 전에 이제 푸틴한테 모디 총리가 이제 쓴소리도 했지만 이거는 그 나라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업체도 러시아랑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동유럽은 사실 잘못하면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침공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랑 관련돼 있으면 안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뭐 한국 그렇죠? 그래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주말 사이에 뭐 빠르면 주말 사이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대로 이제 수요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줄줄이 바리바리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죠? 원전은 지금 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세고 세요. 이번에 뭐 영국뿐만 아니라 뭐 네덜란드 얘기도 있고요. 그죠? 동유럽 국가 아주 뭐 지금 널려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그리고 뭐 우리가 아직 멀지만 뭐 아프리카 뭐 이쪽도 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하고 싶어 하는 나라 많습니다. 전력은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죠? 트럼프 쪽, 공화당 쪽에서도 원자력에 대해서는 우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지금 2만 원 밑으로 내려갔어 이거 추매하라고 할까다. 그죠?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미꾸리 달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두산박해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본업을 잘한 거죠. 펀더멘털 자체가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빠르면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쫓아간 거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안정적인 투자 좋아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지금 충분히 베팅할 만하다. 이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하필 이 타이밍 그런 것은 누군가가 나도 껴줘 뭐 이런 것 같아 솔직히 하필 이 타이밍 나도 껴줘 그죠? 나도 하여튼 그런 느낌이다. 이거는 느낌적인 느낌인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뭐 확인할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와중에도 외인들은 또 매수입니다. 그죠? 원래 올해 삼성전자 못지않게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놨어요. 그렇죠? 제가 두빌이 올해는 좀 갈 확률이 높다. 한번 가면 이제는 좀 크게 간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외인들이 뭐 차익 실현도 뭐 간혹 하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매수입니다. 그죠?
그런 흐름이다라고 했고, 두산마켓이 로보틱스로 옮겨가는 것은 좀 아쉽지만 아짜 기업을 그렇지만 뭐 펀더멘탈 자체가 문제가 그거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원래 자기 하는 걸 잘하면 됩니다. 본업을 잘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피얼세, 그래서 이제 두빌 아래는 이제 두산 피얼세 두 표만 남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수소, 수소.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적도 좀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년에 역시 현대, 차세대 연료 전지, 그리고 개발되고 나면 역시 수소도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지금 뭐 주가 자체가 그죠, 2만 원에서는 또 반등을 해주죠. 그죠? 한번 이제 나 살아있어 한번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반등할 기미가 조금 보입니다. 요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관심 가질 만한 거, 그죠? 네이버 말씀드렸고, 오늘, 야, 3%대까지 올라왔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18만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음모긴 하지만, 뭐, 지금도, 충분히, 조금 올라왔지만, 지금도 충분히 저가죠. 그래서 뭐, 라인 사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뭐, 그동안,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뭐, 라인의 가치를 얼마나 그동안 매겨줬다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의도적인 거죠.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른 겁니다. 좀 많이 눌러야 또 크게 먹잖아요. 이런 거 나중에 꺼내 먹는다. 우리가 애플 또는 이노텍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나중에 올라가잖아. 그죠? 그런 흐름이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보자 했는데 바로 올라오네요. 얘는. 그렇고, 역시나 또 이런 인터넷, IT 이런 쪽도 금리 인하가 예전에는 될 거야 말 거야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거의 뭐 확실시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그죠? 인터넷 IT 게임 뭐 세트로 같이 가죠. 넷마블, 여기도 한번 또 눌러놨었는데, 여기 쌍바닥 흐름에서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역시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는 게임도 좀 관심을 가져오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어유 엔터는 왜 이렇게 못 가요, 그죠? 제가 이제 마켓 사이트에도 올려드렸고 막 리뷰도 올려드렸는데 유난히 많이 못 갑니다, 그죠?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여기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그죠? 무슨 뭐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누른 거는 좀 그러더니 이제 쫙 반등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이브 아무래도 이제 어도 앙금이 조금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법적인 문제도 거의 이제 해소되는 국면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사람이 감정이란 게 한 번에 풀리진 않죠. 그런 게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JYP 박진영 대표님께서 나 자기 믿고 살고 있는데 더 떨어졌어요. 이거 어떡하냐 정말. 그래서 뭐 JYP는 우리가 뭐 관심 좀 바뀌고, 오히려 JYP의 관심은 이거 박진영 대표님 계속 하실 거냐, 그죠? 이거 혹시 안 팔 거냐? 제가 그래서 JYP랑 그다음에 큐브 엔터, 이제는 중소형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뭐 엔터 자체도 이제 대규모 이제 자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카카오 엔터랑 그다음에 하이브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해서 마켓 사이트에서 별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카카오가 워낙 국내에서 분할 상장을 해가지고 이걸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도 저는 웬만해서는 좀 더 이상 쪼개기 어려운 종목들,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뭐 이 정도는 좀 괜찮지만 분할 상장 이슈가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네이버가 하는 걸 봤어요, 그죠? 카카오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상장하면 욕을 먹지만 해외에서 나스닥에 상장하면은 좀 욕을 덜 먹는 거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죠?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을 나스닥에 상장했죠.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엔터도 상장해야 되는데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타이밍이 그때 맞춰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내 엔터는 카카오 엔터, 카카오랑 하이브랑 이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JYP하고 이제 죄송합니다만
저도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냥 어차피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JYP라든지 또는 큐브는 이제는 이제 중소형이 돼 버렸어요. 중소형. 자금력으로 좀 어렵다. 예. 그래서 엔터 3사들이 이제 다 그런 흐름이죠. SM도 사실은 이제는 카카오랑 그다음에 하이브 2파전에서 이제 카카오가 결국에는 인수를 했고요. 예, 카카오 쪽으로 재편이 됐고 그다음에 남은 게 YG는 제가 아예 아무튼 이미지가 중요하죠. 좀 YG는 좀 어렵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남은 게 JYP 또는 큐브 어디로 인수될 거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JYP는 급락한 이유가 있죠, 그죠? 어쨌든 도전 정신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현지 아이돌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락한 이유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더라도 어쨌든 뭐 계속 하락하는 건 없죠. 어제 러셀도 급등했듯이 오늘 JYP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브도 사실은 이제 그 캐치아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현지 아이돌을 선발해서 데뷔를 했죠. 했는데 일단은 뭐 감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이브의 부정적인 리포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신규 아이돌 데뷔할 때 그 좀 당연히 그 홍보비가 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이유입니다.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그죠?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역시 결국에는 실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이브가 그동안 이제 좀 남다른 면모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반기에는 좀 더 기대를 해보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들 말정하시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꼭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